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제가 왜요? 그건 조사해보면 알 거고 일단 오지현 씨를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로 기소하겠습니다. 휴일날까지 일이라니. 옆 사무실은 다 비었던데. 아이고, 어쩌겠노. 상사가 알아면 해야지. 주말도 없는 자영업자 신세. 아, 근데 왜 자꾸 배가 아프지? 아우, 안 되겠다. 일 마치는 대로 갈게. 어디서 모이는데? 클럽? 오, 물 좋은 데가. 알았다. 장소 어딘지 문자 보내놔라. 어이. 배가 왜 이리 아프지? 안 되겠다. 잘못 들어가신 것 같죠? 배야. 2층 화장실에 왜 공사 중이지? 일단 급한 불부터 끄자. 이제 좀 살겠네. 이 시간에 나 말고 출근한 사람이 나 보네. 이게 지금 같은 화장실인가요? 이 소변기가 보이네. 설마 여자 화장실이가. 일단 얼른 나가자. 뭐야? 왜 남자가 여자 화장실에? 설마 아까 휴대폰으로 촬영? 안 되겠다. 아니, 경찰서죠. 아니, 여기 여자 화장실에 남자가 들어와서요. 오지현 씨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고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휴대전화로 촬영까지 했다던데. 촬영이요? 그런 일 없습니다. 저는 남자 화장실인 줄 알고 들어갔습니다. 진짜 여자 화장실인 줄 몰랐습니다. 오지현 씨 직장 건물 아닙니까? 근데 여자 남자 화장실을 헷갈려요. 그게 말이 됩니까? 진짜입니다. 제가 근무하는 층 화장실이 공사 중이라서 자주 안 가는 아래층으로 간 겁니다. 일단 불법 촬영죄로 고소가 들어왔으니까는 휴대전화 압수하겠습니다. 핸드폰 주세요. 일단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해서 확인할 거고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건 사실이니까 오지현 씨를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로 기소할 겁니다. 성폭력 범죄요?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고 말고는 수사를 해보면 알겠죠. 어디 남자가 할 짓이 없어가지고 여자 화장실에서. 정말 억울합니다. 자, 볼 일이 급해서 남자 화장실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상황이 참 묘하게 흘러갑니다. 자, 지금 오지현 씨는 억울하다고 하는데 진실을 밝혀봐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지현 씨 배가 아픈 것보다 훨씬 더 급하게 생겼습니다. 빨리 사건 정리해 보겠습니다. 중견기업에 근무하는 오지현 씨는 업무 때문에 주말에 사무실로 출근했습니다. 그런데 뭘 잘못 먹었는지 업무 도중에 자꾸 배가 아파왔고 결국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사무실이 있는 층의 화장실 앞에는 공교롭게도 공사 중이라는 팻말이 있었기에 1층 화장실로 급히 이용했는데요. 볼일을 보고 난 후 옆칸에서 들려오는 인기척 소리에 놀라 들고 있던 휴대폰을 떨어뜨렸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는 화장실 칸에서 나와보니 여자 화장실임을 알게 됐는데요.
실수를 깨달은 즉시 화장실에서 나온 오지현 씨. 하지만 같은 시간에 화장실을 이용한 김은정 씨는 오지현 씨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를 받은 오지현 씨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로 입건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네, 드라마 상으로는 오지연 씨가 실수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것 같은데요. 자, 김지은 변호사님, 지금 경찰 조사 이후에 성폭력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될 위기에 처했네요. 맞습니다. 오지연 씨는 현재 성적 목적 다중이용 장소 침입죄를 이유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가 적용이 됐는데요. 오지연 씨는 지금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위기 상황에 놓였습니다. 만약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성적 목적 다중이용 장소 침입 혐의가 인정이 돼 벌금형이 선고되더라도 평생 성범죄 전과 기록이 남게 된다는 점 염두에 두시고 입건이 될 경우에는 혐의를 벗기 위해서 적극 대응하셔야 된다는 점 다시금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지연 씨는 지금 결백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변론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사실을 하나씩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라마 상으로 보면요. 지금 오지연 씨에게 불순한 의도는 없었던 것 같은데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는 실수를 저지른 게 이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여자 화장실에 실수로 들어갔던 것이라고 오지연 씨는 무죄를 주장하고 있지만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네. 그럴 경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법에서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실 또는 발안실, 모유 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 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경찰의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하면 검찰이 지금 기소를 하게 됩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재판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피의자가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는 경우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기소할 수밖에 없는데요.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되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명령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네. 실제로도 비슷한 사례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하겠습니다. 이게 실제로 비슷한 사례가 많다고요? 네, 이 실수로 잘못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 네. 보통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의 경우 다른 범죄와 경합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카메라 촬영 및 이를 유포하는 경우입니다. 네.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의 경우 성적인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어야 성립되는 목적범이기 때문입니다. 네. 네. 다른 범죄가 합쳐져서 경합범이 된다면 그 자체로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밖에 없지만 공공장소 침입죄만 문제되는 경우에도 남성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는 경우는 비정상적인 행위로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자, 쉬운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오지연 씨 주장대로라면은 무죄를 입증해내야 억울한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무죄를 위해서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입증을 해야 될까요? 네. 그 드라마 사례의 경우 제가 실제 수행해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안과 아주 유사한 사례로 보이는데요. 네. 남성이 여자 화장실에 실수로 들어간 경우 추가 범죄의 증거가 없고 남자 화장실과 여자 화장실의 표지가 오인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성적인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 및 입증하는 경우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이를 위해 우선 복도에 CCTV가 있다면 여성이 화장실에 들어간 시간과 남성이 들어간 시간차를 비교해서 남성이 여성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기 위하여 따라 들어간 점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 입증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차를 비교하게 된다면은 정말 딱 볼일만 보고 나오는 그 시간 정도만 머물렀다. 이런 것도 입증에 굉장히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근데 또 중요한 건 어떤 게 또 도움이 될까요? 네, 보통 여자 화장실은 빨간색, 남자 화장실은 파란색으로 표시된 것이 보통인데 예. 여자 화장실임에도 파란색으로 표시된 경우 오인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아,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평소 화장실을 사용함에 있어 해당 장소를 처음 이용하는 사람과 그 건물을 자주 오래 사용했던 사람의 경우 다르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오지연 씨는 평소 사용하는 2층 화장실이 공사 중인 상황이라 1층의 화장실을 사용했기 때문에 오인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안의 경우 개별 사안마다
사정이 다를 수밖에 없으므로 유리한 사실관계를 강조하면서 성적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겠습니다. 네, 여자 화장실을 남자 화장실을 오인할 수는 있다고는 하지만 그런데 오지연 씨의 휴대폰이 이게 바닥에 떨어지면서 이게 몰카 촬영을 하려고 한 게 아니냐 이렇게 또 오해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공교롭게도 드라마 사례의 경우 좀 오해를 살 만한 사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김은정 씨도 이 부분 때문에 오지연 씨를 고소한 것 같은데요. 오지연 씨가 휴대전화를 제출했기 때문에 경찰의 포렌식 수사를 거친다면 촬영 사실 및 의도가 없었고 촬영을 하지도 않았다는 점은 충분히 입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오지연 씨의 주장대로라면 배가 아파서 단순히 여자 화장실을 출입한 것에 불과한 상황인데 여자 화장실에서 특별한 성적 행위를 했거나 불법 촬영 등을 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정황을 바탕으로 고의가 아닌 착오로 들어갔다고 주장을 할 수가 있는데 주장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헷갈릴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것을 검사와 재판부에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예. 자, 근데 이제 현재 드라마 상황은 그렇지 않지만 만약에 정말 만약에 오지연 씨 폰이 떨어지면서 촬영이 됐다. 아이고. 그럴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죠? 네, 뉴스에서 많이 접하셨을 텐데요. 예. 이런 경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는데 예. 실무적으로는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므로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으면 구속이 될 수 있습니다. 휴대폰 조심해야 되겠네요. 진짜 조심해야 되겠네요. 화장실에 갈 때는 절대로 안 들고 가겠습니다. 끄고 가든지 예. 어떻게 절대로 카메라가 예. 작동되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자, 그리고 증거 외에도 이런 사건에서도 중요한 게 오지연 씨의 진술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오지연 씨의 진술이 될 텐데요. 진술의 신빙성은 구체성, 일관성, 객관적 사정 부합성이 기준이 됩니다. 또한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진술은 기본적으로 사실을 있는 그대로 신빙성 있게 진술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기억을 잘 되살려 당시 상황을 요령 있게 정리해서 경찰 조사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또 법학도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또 그때 그 시절을 떠올려 본다면은 이런 경우에는 그 형법상 건조물 침입죄가 성립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렇습니까? 네, 개인 주거지가 아닌 관공서, 역, 백화점, 음식점 등 공중의 자유로운 출입이 허용된 장소에 있어 건조물 침입죄의 경우 범죄의 목적을 가지고 들어가거나 통상 허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건조물에 들어갔을 경우에 성립되는데요. 예를 들어 출입이 금지된 시간에 들어간다든지 담을 넘어서 들어간다는 경우에는 주거 침입죄가 성립합니다. 사례의 경우 로이어 빌딩은 오피스 건물에 해당하고 오지연 씨는 근로자로서 출입이 허용되는 사람이므로 건조물 침입죄는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무장님, 실망스럽네요. 그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급해가지고 예. 건물이 잠겨 있으면 열쇠를 이렇게 깨고 들어가서 볼일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너무 심각한 범죄 아닙니까? 아니 너무 급해서 그러면 주거 침입이 되는 겁니까? 네, 시건 장치가 되어 있는 네. 자물쇠를 손괴하는 그런 행동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행동이므로 주거 침입죄가 성립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변호사님 만약에 건조물 침입죄가 성립이 된다고 하면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형법상 단순 주거 침입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주거 침입을 한다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후자의 경우 벌금형이 없으므로 초범이라도 약식 기소되지 않고 정식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자, 이번 사건 오지연 씨는 다행히 두 가지 범죄 모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니까 마음이 놓이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지연 씨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억울한 상황에서 수사기관으로부터 범죄자로 몰릴 경우 두렵고 혼란스러운 마음에 제대로 된 진술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범죄의 경우 초기 진술이 중요한 증거로 작용하는 만큼 수사기관에 처음 조사를 받으러 갈 때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본인의 결백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